회계사입니다. 자유시장경제포럼의 대표이고요. 자유와 연대 연금분과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조금 잠겨 있는데 많은 양해 부탁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요,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입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금융 자본을 이용한 21세기 신사회주의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꼭 좀 알았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규 등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 청구 고발을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검찰 인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원 감사 청구로 방향을 잡고 있고 꼭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대안인데 1부 20분, 2부 20분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 좌파들이 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고요. 중심으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좀 이따 제 얘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법규적으로 실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피해 사례들이 지금 마구마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연초에 SM 엔터테인먼트가 적대적 M&A로 넘어갔죠. 오스템 임플란트 넘어갔죠. 한샘 넘어갔죠. 이게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법규를 해체해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4대 기업 국유화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꼭 좀 아셔야 되겠어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그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19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GDP가 그때 1919조였습니다. 이랬을 때 4대 기업의 매출이요 17% 정도 됩니다. 한 317조 되니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GDP의 17%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기업과 그 모든 하청사들이 만들어낸 게 17%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GDP 기여도에 4개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하청사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17%가 그 사람들의 소득이 된 다음에요. 이게 고스란히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조업 매출은 항상 따블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37% 나왔습니다. 좀 이따 제가 숫자 다 얘기할 거예요. 이건 전부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GDP의 37%, 뭐 17%는 직접적인 것이고요. 37%는 이제 낙수 효과까지 포함된 것인데 이게 바로 생산수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장악함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걸 꼭 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씨 지분이 21%입니다. 국민연금이 10%입니다. 블랙락 펀드가 5%입니다. 지금 삼성생명법이 국회의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2년 동안 계류 중에 있어요. 이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 지분은 7%가 홀딩돼 버립니다. 그럼 계속 과태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용, 국민연금, 국가죠. 그리고 블랙락펀드 3자 운영 체제가 됩니다. 계속 시도했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리 좀 얘기하자면 여기 기관전용 사모펀드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뭐냐면요, 국민연금, 산업은행, 공제기금, 금융기관 약관 여기에서 산업진흥용으로 어마어마한 펀드를 조성해 줬습니다. 130조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사 주식시장 들어가 가지고 170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170조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상장사 1위에서 172위까지입니다.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2대 주주인데 문재인 정권 전까지는 연금 가지고 우회권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78조에 따라서 헌법에서 그것을 막고 있어요. 헌법에서 국가는 사형기업을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헌법 126조이고 자유시장경제 헌법의 이제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법인 기업은 어떻게 소유하나요? 주식 취득을 하면 소유하는 겁니다. 주식 취득을. 자, 그런데 연금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게 상장사에 들어가 있는데 10%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락을 걸어놨어요. 10% 법에 10%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면은 소유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2대 주주로서의 소유가 발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소유 공유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만 이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운영을 해왔어요. 국가재정법 78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기금은 여유자금으로서 국민연금법을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올 때까지 잘 준수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재정법 64조에 약간 빈틈이 있습니다. 약간 빈틈이. 그걸 이용해서 박근혜 정부 때 25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건 긴절한 필요겠죠. 금융지주유세 같은 경우는 다 일대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문재인, 장하성, 박노후, 김상정 인간들이 저도 좀 이렇게 좀 험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얘기 나오면 자꾸 제 입에서 이렇게 욕이 나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한번 많이 혼났는데 야, 그건 수식어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꽉 좀 제 얘기에 저는 회계사예요. 숫자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 거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책임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혁명 일으켰고요. 법률적으로는 완성했고요. 이미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꼭 좀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안 해왔어요. 그런데 재정법 64조에 약간 빈틈을 이용해서 박근혜 때 분명히 누군가 들어갔어요. 의결권 행사를 한 다음에 장하성이가 정책실장으로 들어오면서 지침을 가지고 의결권 행사하도록 법규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의결권 행사를 안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600여 회사에 대해서 계속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는 뭐냐면 경영자 선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 행위가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발생을 해버리니까 모든 회사에 대해서 이재용 씨 지분 약간 21%라고 그랬죠. 국민연금이 10%라고 그랬죠. 이제는 경영자들은 10%가 지금 날아간 거예요. 누군가가 10%만 더 취득하고 들어오면 이것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 때 사모펀드 많이 터졌죠. 그 좌파들이 이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일반 사모펀드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철 VIK 펀드, 장하성이 동생 장하연이 디스커버리 펀드, 이종혁이 임종석하고 그 친구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심지어는 조국까지도 펀드를 하지 않습니까? 꼭 아셔야 돼요. 저쪽은 이미 전략이 다 돼 있고 우리 우파가 이 그 사회주의는요 경제 개념이에요. 지금 더불당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4대 기업을 민간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자유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주의라고. 스웨덴 이런 데에서 얼마나 많은 좌파들이 장악했습니까? 그래도 민간이 이것을 잡고 있으면은요 난리를 쳐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은 다릅니다. 이 건은 바로 해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번 이 내용에서 바뀌면은요 들어가서 유상기한을 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복귀를 못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분명히 이 상황에 도달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삼선세민법 통과를 못 시키게 되고요. 지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130조입니다. 아까 170조 국민연금이 돌아가지고 172개 사업 2대주주라고 그랬죠.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130조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30% 투자하고 있고요. 한 산업은행이 한 20몇 프로 할 겁니다. 그리고 공제기금. 이들이 다 이제 주요 쩐주라고 그럽니다. 물주예요. 돈을 위탁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약간 있습니다. 이 자금은요 벤처기업 지원용이에요. 스타트업 기업 지원용이고 구조조정 기업 지원용이에요. 산업진흥용 펀드예요. 그러니까 연금과 같은 그 공적 자금을 그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 유일한 법규가 10% 이상 투자하라는 그 규정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146조 12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은요 비상장 회사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장사 못 들어와요. 상장사 들어올 때는 구조조정 할 때만 들어와요. 이게 산업진흥용 펀드입니다. 130조입니다. 여기에 회원사가 2022년 6월 말 현재로 51개 펀드사가 있습니다. PF협의회 회원사입니다. 지금 80개로 늘어났더라고요. 이 중에서 1조 이상 컨트롤 하는 데가 31개사입니다. 이 펀드사들이요. 31개사가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의해서 거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들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은요. 사모펀드사가 서너 개 있습니다. 4개입니다. 카카오 들어가면은 4개입니다. 1위 바뀌었어요. 이재용이 2위예요. 1위가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입니다. 이 사모펀드 이 어마어마한 돈 130조의 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풀뿌리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투썸플레이스나 공차나 뭐 그 이마켓 이플러스인가요? 홈플러스인가요? 이런 데들을 전부 이 사모펀드에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김상조가 이 룰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인 겁니다. 2021년 8월 달에 10월 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스타트업 들어가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도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시장에서는 M&A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0%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어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그런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이건 공개가 잘 안 돼요. 정말 옵티머스 사건 터졌을 때 그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도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모펀드라는 개념 자체가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민연금으로 제가 문서를 띄웠어요. 의원실을 통해서 띄웠습니다. 의원실하고 해서 답변 거절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 좀 달라. 사모펀드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의견 거죠. 금융위원회에다가도 통보를 했는데 그 답변 없습니다. 이건 빨리 조사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10%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어요. 좀 이따 데이터 보겠지만 여기에서 KB자산운용사가 5%를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금융기관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틈새를 이용해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를 안 넘길 겁니다. 1% 넘어가면 공시가 되거든요. 0.9%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0.9%를 가지고 10개 회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다음에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 걸었을 때 타조투펜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20개의 사모펀드, 왜냐하면 사모펀드사가 여유자금 가지고 금융증권사에 넣어놓는 거예요. 투자하기 전까지. 여유자금은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넣어놓을 때 0.9%씩 잡고 있는 거예요. 1% 넘어가면 공시가 되니까. 그러나 좋은 회사 손으로 이 돈을 넣는 거예요. 좋은 회사 손으로. 그렇죠? 중첩이 되는 거예요. SM 같은 경우에 연금이 10% 있었죠. 여기에 이제 KB자산운용이 이상해요. SM도 들어와 있고 이쪽 오스템도 들어와 있어요. 공개된 자료를 전 2개밖에 못 봤어요. 저는 이 자료를 지금 금융위원회에 이제 요청을 지금 했는데 안 왔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저는 우리 시민단체대로 했으면 좋겠고 저 같은 사람 만나자고 해봤자 만나주지도 않고 대통령 상소문도 했는데 뭐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가지도 않고 연금의 10% 가지고 있죠. SM 이수만 씨가 18.46%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대부분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최대주주가. 연금이 10% 가지고 들어왔어요. 기관적인 상업펀드와 KB자산운용에서 5%가 딱 들어와요. 또 다른 데서도 몇 프로 들어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창환이가 1% 가지고 카카오가 손잡고 탁 치니까 바로 손들어버립니다. 다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금융자산의 큰 물꼬를 흐려놨어요. 흐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장하성, 박농욱, 김상조 너무 황당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도대체 어떻게 맨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티가 나는 일을 했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잡는데 연금 10% 가지고 있죠. 이재용 21%죠. 블랙락펀드 5%죠. 사모펀드로 7%만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확인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건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요청을 강력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5조나 되는 돈을 지금 주고 있는데 결산서 정도는 받아봐야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부 규정에 의하면 펀드를 주고 거기에 이사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하고요, 사모펀드하고요, 중국 펀드를 이용하려고 작업을 했고 이것도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ESG 얘기 많이 들으셨죠? E가 엔바이러먼트, S가 소셜러티, G가 가버넌스입니다. 지배구조. 이걸 가지고 기업들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평가에서 미달하면은 이제는 국민연금에서는 관리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관리는 스튜어디스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스튜어디스 코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가 이 감사원 카피처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돼버린 거예요. 지우의 핵심이 뭐냐? 전자투표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전자투표를. 그럼 해외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해외 지분이 50% 이상입니다. 중국 펀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썼습니다. 우리나라 증권 자본시장법에는 대주주는 미리 신고를 하게 돼 있다. 5% 이상 위협권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게 돼 있다. 해외 펀드에 대해서 중국 펀드의 경우에는 다 특수관계자다. 그건 1인 소유다. 공산당 1인 소유다.
합산해서 공시해서 돌아오고 해야 된다. 제 얘기 맞지 않습니까? 얘기했어요. 이런 작업을 지난 정권에서 했어요. 장하성이가 중국말도 못하는 사람이 왜 대사로 갑니까? 그랬을 때 연금운용본부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별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위배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시간을 제가 안 봤어요. 시계를요. 그 시간 되면 조금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 사회주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쳐 내려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쳐 내려오는 거예요. 베트남처럼. 두 번째는요. 있는 이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대기업을 국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을. 그게 PD 계열의 사회주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신사회주의 혁명 방법이에요. 저는 이것을 지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책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장하성이가 썼어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도 지금 제 고발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장하성이가 장하성이가 그 책을 썼어요. 삼성 이런 데를 다 분석을 해놨어요. 21%밖에 안 돼요. 연금이 10%예요. 그 후에 이것이 이제 좌파 세계에서는 교과서가 됐어요. 제 말 믿으셔도 돼요. 2018년도에 그 책을 썼는데 2015년도부터 김동원 아시죠? 드루킹 경공모를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을 밀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민주주의 정부를 탄생시킨 다음에 국가자본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둔갑을 시켜놨어요. 그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알라딘 들어가가지고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사면은요 3,500원이면 돼요. 나눠주고 있어요. 그게 좌파들의 교과서예요. 잘 아셔야 돼요. 더불당이 하는 행위가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좌파 더불당에서요 남북 통일되는 거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거 별로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잡고요. 삼성전자는 금방 훅 불면 넘어가요. 이미 삼성 생명법만 통과돼도 되고 사모펀드 의협권사만 돌아도 되고 현대자동차도 걸려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순환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인데요. 15%로 의결권 제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이거 7년 유예 됐습니다. 두 개 잡히면은 또 다 잡히는 겁니다. 해서 있는 상태대로 놔두고 유니콘 기업을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국유화하는 겁니다.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그래서 한국자본주의 책에 러시아 소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쭉 읽어가려고요. 20분요. 지금 20분 지났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는 쭉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저쪽에서 이슈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저쪽에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부르르 떱니다.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민주주의를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하면서 막 외쳐댑니다. 독재는 물러가라. 민주주의. 평등. 이걸 외쳐댑니다. 차별금지법도 그 일환입니다. 어디까지 평등하느냐? 우리 경제적으로도 평등하자. 소유의 평등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을 실현해보자. 민주주의입니다. 경제까지. 우리나라 이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제일 큰 갈림돌은 무엇이냐? 재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게? 그걸 국가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평등 위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최고의 그 가치는요, 소유의 자유가 자유 중에 제일 최상위에 있습니다. 헤겔이 법철학 강요에서 그것을 논증을 했어요. 이 소유의 자유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과학이 나온다는 것을 논증을 하고 철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자유에서 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평등을 말하고 재벌을 타도를 해버리면 자기 생존권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위에 소유의 자유가 있다. 이걸 꼭 좀 아셔서 좌파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여기에 다 넘어가 있어요. 여기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산수단 국유화를 통한 전체주의를 추구하고요. 국부펀드가 있는 나라가 위험한 겁니다.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국부펀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좌파 정부가 돼도 돌아와요. 그러나 러시아는 국부펀드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국부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유니콘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이 4대 기업입니다. 러시아는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트였어요. 이 두 개 잡은 다음에 M&A를 훅 하고 치니까요.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대기업 전체가 국유화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몰랐어요. 올리가로 수출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국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꼭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그 좌파들의 일관된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남북 통일 관심 없을 수 있어요. 하나의 이용 대상일 뿐이에요. 그 사람 출생지가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고 이 목표를 놓지 않고 있고 다른 것은 다 과정이에요. 과정.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우파에서 이 투쟁 전략을 세울 때 저는 이 부분이 놓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놈들의 1차 목표가 최상위 목표가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혁명을 일으켜도 정권 바뀌면 다 그만해요. 다 원상복귀 돼요. 그냥 이건 원상복귀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번 정권 장악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은 이 전략을 전개했어요. 삼성에다가 투자계획 내라고 그랬어요. 180조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축해서였어요. 다음날 얘기할 거예요. 만약 여기 이재명이 됐으면 얘기할 거예요. 그거 투자 좀 해라. 우리가 80조 할게. 너희는 100조 해라. 그러나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전략이 저는 그 신문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정말로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이 됐었어요. 꼭 좀 아시고 이걸 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두 방법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는 쳐 내려오는 거고요. 하나는 있는 상태에서 생산수단을 국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생산수단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그럼 밑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의 상위 계층은 목이 다 잡혀있는 거예요. 생산수단, 일자리가 잡혀있는 거예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것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법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다 완성시켜 놨다는 거. 이건 꼭 우리가 함께 좀 투쟁을 좀 저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제가 자유화 연대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좀 연합했으면 하는 겁니다.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고르바초프하고 옐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만들어 놨는데 푸틴이 이기 집권하면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국부펀드 이용해서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트를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M&A를 쳐내려갔어요. 국민들은 몰랐어요. 3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회사들만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있죠? 전부 다 이게 3년 6개월 동안 일어난 그 M&A 그 사례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놨어요. 대기업 전체가 국영화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다 운영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원이거든요. 자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4대 기업이 창의성 가지고 기술 가지고 해낸 나라예요. 여기서 경영진이 국가나 이런 데로 공동 시스템이 돼버리면 나라가 꺾이는 겁니다.
금융자본을 이용한 사회주의 전략이 이미 나왔어요. 자, 이 시간 관계상 이것은 좀 넘어갈게요. 그 일환으로 이게 장하성 펀드가 있고요. 장하성 한국자본도 2014년도 바로 이어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김명수 판결. 김명수한테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댓글 조작했는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했다. 경제민주화는요 재벌 해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민주화. 그럼 이 책밖에 없는 거예요. 장하성의 책이에요. 이 책 쓴 사람이 정치실장 했잖아요. 그러면서 방법이 무엇인데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였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두 번째가 스튜어드십 코드. 세 번째가 전자투표였습니다. 여기 전자투표는 중국 전자투표예요. 이렇게 다 이미 사회주의 혁명 방법을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사모펀드로 빠져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자백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follow-up을 해야죠. 그죠? 사모펀드가 난립한 이유, 그리고 의결권 행사 확대, 기관전 사모펀드 10%를 해체. 우리나라 유일한 사회주의 방법이고 이걸 해체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결권 행사만 막으면 이걸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 이 얘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헌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건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의결권 행사만 못하게 잡아주면은 사회주의자는 아무리 날벼락을 쳐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지켜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걸 포기 안 할 겁니다. 여기에 유일한 저들의 소망이거든요. 포기 안 할 겁니다. 걱정 이 문제 가지고는 이 의결권 행사 문제 이것은 헌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이미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투쟁할 만한 겁니다.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가 국회의원하고 이번에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이 이 확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우려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유 행위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헌법 126조 국가는 사회기업을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으며 소유할 수 없어요. 주식을 가졌으면 의결권 행사를 해버리면 소유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1위부터 172위까지 대기업 상장사들 172개사에 대한 소유 행위를 발생을 시켜버렸어요. 법률이 아니라 일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하나 가지고 이게 이제 저의 고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4대 기업이요. 이 4대 기업 매출이 317조입니다. 그죠? 이게 17% 차지합니다. 파생효과입니다. 합치면 37% 일자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거 숫자에 관한 것이니까 4대 기업에 꺾어지면은 요즘 그 4대 기업에서 소득이 나와서 소비 활동을 하니까 저희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저기 중국 어디서 빠져나오니까 도시 자체가 붕괴해버리잖아요. 이게 그 얘기인 겁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은 절대 4대 기업 경영권을 지켜줘야 돼요. 다른 산업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놈들은 4대 기업이 목표입니다. 삼성전자가 목표예요. 여기 요소도 경제민주화 봅시다. 매출 317조예요. 하청상하고 근로자의 297조 갑니다. 대주주에게 자본가액의 19.7%. 이 중에서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게 4조. 그죠? 해서 GDP 37% 기여하고요. 4대 기업 총수 이것도 이제 그 개인하고 다른 계열사하고 구분이 되는 거니까 개인에게 가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계산을 했을 때 0.0238%가 이 4대 기업 최대 주주에게 가요. GDP 37% 기여하고 0.0238%. 그럼 경제민주화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왜 재벌 해체를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속임수죠.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은 모든 경제단체, 경제연구원들이 이 난리를 폈어요. 4대 기업 경제민주화. 4대 기업 장학과 생산수단 국유화. 아까 얘기했고요.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요거 고발 대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좀 저한테 다음에 또 불러주시고 하면은 이 책의 내용까지 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통해서 확인됐고요. 문재인 통해서 진행된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이요. 일반적인 사내기업 대주주 지분 20-30%입니다. 국민연금 10%, 기관전용 사모펀드 알파, 그리고 중공전자투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다 문재인 때 다 현실화시켜버렸습니다. 법률로. 그 전에는 적이 없었어요. 국민연금이 890조입니다. 이 중에서 17에서 20% 정도가 국내 상장사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170조가 투자됩니다. 170조만 들어와도 172개사 상장사 중요한 데는 다 됩니다. 다 이래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해 못지않은 사모펀드를 증권시장에 밀어넣어버렸어요.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은 이것은요 51개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0.9%씩만 들어와도 우수한 데 손으로 오니까 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그 리스트 좀 보자는 거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리스트 좀 보자. 너희가 돈을 35조씩이나 줬는데 결산 보고서 정도는 받을 것 아니냐. 보자. 상장사 지분 취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여유자금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 보통 사모펀드가요 5년 만기입니다. 5년 만기.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요. 자, 문재인이가 5년 동안에 이걸 노리고 있었는데 이 돈을 누구를 줬겠습니까? 이 사모펀드를 누구를 줬겠냐고요. 자기 또 따라오는 펀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리스트 좀 보자는 거예요. 5년 동안 어떤 펀드에게 줬는지 좀 보자. 그 정도는 알 권리 아니냐. 의원실을 통해서 제가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 거절이 왔어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국가 돈이다. 사모펀드라는 법을요 이 좌파들이 만들었어요. 블라인드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현복이가 못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잡을 수 있어요. 옵티머스 다. 사모펀드인데 공모행위했거든요. 제가 그 흥분 한번 좀 용서해 주세요. 하다 보면 자꾸 저도 흥분해가지고. 네,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의혹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가 다 금방 얘기했습니다. 좌파 운용사의 펀드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 10대 재벌 중에서 4명 정도가 사모펀드 운용사예요. 3명하고 1명은 카카오 해가지고요. 중국 펀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 전자투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이제 해외 펀드가 들어옵니다. 보통 때는 안 들어와요. 전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법규를 지금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5% 기준이 있는데 특수관계자는 합산이 돼야 돼요. 중국 펀드는 다 합산돼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외 부분은 전자투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혁명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고발 내용입니다. 언론으로 넘어갑니다. 의결권 행사. 이것은 172개사 2대 주주로서의 소유권을 발생시켜버렸다. 국가의 사형기업 소유를 발생을 시켜버렸다. 이건 혁명이다. 경영자 선임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고요. 피해 사례가 지금 막 속출하고 있다. 어떤 피해 사례냐?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78조 그냥 다음에 설명할 때는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64조 저 부분 놓고 제가 의원님한테도 이 단서 조금 더 추가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애매한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78조 따라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64조를 따라갔어요. 내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사유지로 들고 뻔히 알면서도 행한 직무유기예요. 법률적으로는 이것은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형법 91조 그리고 국헌 문란 행위로 인한 폭동의 경우에는 이것은 형법 87조의 내란에 속합니다. 내란 행위로 고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란입니다. 피해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피해 사례냐? 그러니까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통해서 이걸 해버렸어요. 아까 헌법 126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때만 소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지침 가지고 해버렸어요. 장하선이가 했습니다. 박문호하고. 보세요. 이승환 씨가 18.46% 있거든요. 멀쩡하게 있는 회사에 국민연금이 의료보험을 하고 들어왔어요. 9%. KB자산운용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입니다. 그 전에는 못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거 기관에서 투자가 났습니다. 기관이 준 사모펀드를 못 들어왔어요. 10% 이상 들어와야 됐어요. 그 돈을 해체해버리니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14%예요. 18%예요. 이미 이 회사는 날아간 거예요. 그죠? 날아간 거예요. 오스템 보세요. 이런 회사가 굉장히 유망한 회사였어요. 쌓여있는 현금만 7,600억이에요. 여기도 쌓여있는 현금만 한 3,000억이에요. 이런 회사예요. 이건 세계적인 회사예요. 최기욱 씨가 19.62%입니다. 연금이 여기는 3.8%밖에 없네요. 여기 연금이 만약 9%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미 이것은 또 끝나버린 거죠. 그죠? 여기서 KB자산운용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입니다. 여기 리자드는 아마 헤지펀드 같아요. 애프리컷이 강성군인데요. 요놈이 이거 끌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범인입니다. 이 자식. 여기 온라인 이상한 놈이 지금 하나 나타나 있어요. 아 이거 잘못하면 이 친구가 저기 KKR이라고요. 헤지펀드 그 서울 사무소 직원이었는데 그 돈을 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JB금융의 지금 일대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일대주주가 삼양사인데 금융사 지분은 15% 이상 취득 못해요. 2대주주지만 거의 1대주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 자본을 가지고 산업 자본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의문율인데 이것을 김상조가 해체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삼성전자 잡으려고. 이건 제가 판단이긴 하지만 0.9%씩 가지고 있으면 그죠? 다음에 주주냐 딱 올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짓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좀 조사를 좀 하자는 거예요. 저에게는. 경제수석을 만나든 경제부총리를 만나든 이 내용 얘기하고 금융자본으로 산업자본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건 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연금 의협을 행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타난 거 맞잖아요. 그죠? 의협을 행사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2대 주주로서의 소유권이 고스란히 발생을 했고 이 최대 주주는 이제 이거 전에는 이건 방어 안 해도 됐었어요. 그 전 법률에 의하면 만약 이런 게 있었다면 이수만이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증자를 하지 않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안 하던 국민연금이 의협권 행사, 국가가 의협권 행사를 하러 들어오고 금융기관 전용 상품의 룰을 해체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이러한 회사가 10개씩 발생하던 M&A가 이 법 통과된 이후로 그 다음 해에 47건 발생했어요. 47건. 5배가 폭증했어요. 저는 이 리스트 좀 보자는 겁니다. 이건 유명한 회사이니까 매스컴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그 좌파들은 아까 얘기한 51개의 PF사들을 이용해서 아마 4대 기업 잡으려고 그 짓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났어요. 금융기관 전용 사모펀드에서 났어요. 여기 이건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속히 그러니까 금융연금 의결권 행사로 인해서 피해 사례죠. 피해 사례. 그죠? 연금 사회주의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피해 사례예요. 스튜어드 코드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이것은요. 헌법 126조 보면요. 국가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의 긴전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할 수 없으며 자 이건 아까 거기에서 설명한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이제는 이것도 했다는 겁니다. 스튜어디십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것을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헌법 위배한 것이죠. 법률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도 이제 고발 사유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놈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넘어갔거든요. 이걸 만든 다음에 자본시장법 154조를 시행령을 고쳤어요. 시행령을 고쳐가지고요. 결론만 얘기하고요. 국민연금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이사 파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이사위원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항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많아요. 이 사회이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 대표자를 관리 감독하고. 아니 어떻게 이사가 대표자를 관리 감독해요? 이건 감사가 하는 일이죠. 대표자를 자문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이사는 기업에서 함부로 못한다는 독립적인 조항까지 들어갔어요. 말이 됩니까? 172개 이상 일해주든가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지침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건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아 이건 추천이다. 기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회 구성 운영 안내인데요. 이 안내를 보면은 서두에 이것은 수상자 책임활동 지침에 후속 조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추천 안 받으면은요, 그 수도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관리 규정 되는 거예요. 그럼 강제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사 파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시행령을 또 154조 1항에 4호 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154조 5항을 추가 만들어서 넣었어요. 만들어서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일반 투자 제도. 이 일반 투자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회사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회사의 배당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사회주의 아니고 1년 동안 이익 나왔는데 이거 배당하는 거 할 때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죠. 이 배당 부분이요.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책에 나와 있는 사회주의 방법론으로 나와요. 거기에 배당이 나와 있어요. 언제 장하성 그 책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 한번 해야 돼요. 부르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그게 소액주주 운동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소액주주 운동. 배당을 소액주주를 위해서 이게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배당을 시키겠다. 배당을 시키겠다. 이익금을 보관시키겠다. 그리고 사업 확장은 유상증자와 차익금을 통해서만 해라. 아주 막 울부짖으면서 그 글을 써요. 사람들 다 설득이 되게끔. 그러고 바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4대 개혁의 방법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배당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뻔한 짓을 했어요. 이렇게 뻔한 짓을 했고 흔적을 다 남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내야겠죠. 근데 저는 작은 개인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유화연대에서 아주 우리 새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좀 알아보고 여기에 지금 부르신 거예요. 꼭 연대해서 이게 목소리가 나가야 돼요. 매스컴에 나가야 돼요. 지금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 제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룰을 해체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30조 원 정도를 기관적인 사모펀드들에게 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벌이 된 사람들이에요. 재벌이 된 사람들. 우리나라 1위에서 10위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이 4명이에요. 4명. 아니 31개 운용사가 1조 원 이상씩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요. 2% 기본적인 커미션 나오죠. 또 10% 이상 저거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거부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풀뿌리 경제 일으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산업진흥령으로 이걸 이제 틀어버린 거예요. 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제 1%씩 0.9%씩만 해도 10%다 이렇게 돼요. 산업진흥령으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 자, 시간이 지금
몇 분 남았? 많이 오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50분 남았어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 다 했습니다. 얘기 다 했습니다. 아까 이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시민단체 연합해서 청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꼭 좀 이것은 빨리 경제수석에게 알리고 해서 좀 그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자투표 배당 이것도 얘기 다 했죠? 얘기 다 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대안으로서 감사원 감사 청구 다음에 좀 저희가 자유화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서명 받으러 좀 오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나 또 부총리 그리고 금융위원회 연금운용본부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좀 보고 좀 해서 조사 좀 해달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64조는 의결권 행사하는 거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떠들면 됩니다. 헌법 126조가 우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걸 못 막으면 우리는 여전히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사회주의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그것만 막아내면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함께 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상장사들 한 4천여 개 되는데요. 계속 좀 불러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알려서 제가 이거 64조 헌법소원을 내려고 그랬는데요. 당사자 적격이 안 나와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피해요. 회피해요. 이런 데에서. 그러면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개인이 이런 일을 하겠냐.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TF팀을 만들든 어떤 연구소를 하나 만들든 해서 이 그 금융자본으로부터 산업자본을 지키는 일을 계속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국민 홍보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할 때 저는 자유화연대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꼭 좀 어떤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태스크포스 팀이 좀 그 우리가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유화연대에서 제가 자꾸 이걸로 한 4주 정도라도 좀 스쿨 형태로 해서라도 태스크포스 팀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우리 함께 좀 해서 좀 그 함께 이게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린 이 책이 있어요. 그 최대형 의원실하고 해서 세미나 한 거거든요. 그건 제가 한 10부 가져왔는데 그거 복사해가지고 나눠 가셔도 돼요. 거기 뒤에 칼럼 7개가 있어요. 그 7개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실하고 한 내용 중에 칼럼 7개 읽어보시면 돼 있습니다. 다 갔습니다. 질문 좀. 예. 부장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되죠? 아유. 제가 이제 7, 8, 9 그때 군인공제이사장을 했어요. 예. 군인공제이사장. 예. 그래서 이제 그 펀드 관계 저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하는데 예. 제가 있을 때는 대기업에서 군인공제 자산을 끌어가지고 이자를 조금 높이 주는 대신 그 경영권에는 관여 안 한다. 주식을 의결하는 데는 관여 안 하는 거다가 재무적 투자만 하는 거라서 그럼요. 이자를 조금 높이 주고서 저희들 돈을 많이 갖다 써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벌을 수 있는 돈은 그게 가장 안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많이 그런 걸 벌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저도 국민연금이 그 기업에 돈 투자하는 게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경제적 사회주의가 경제적 공산주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강의를 듣고서 알았는데요. 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하성이 있죠? 장하성을 저거 어떻게
해야죠.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이현 그 저기 이제 그 법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그 검찰에 있던 분이 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장이 그 어떤 조사 같은 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돌아가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하고 그 검찰이나 판사나 검사했던 사람들은 밑에서 저변을 그런 건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거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첫 번째가 잠깐만요. 그 공제기금에서 예. 전번에 그 교육부 장관 하다가 교원공제기금 이사장으로 가신 분이 한 분 있죠. 간 사람. 예. 그 저 좌파인데 김상곤인가요? 김상곤. 예. 예. 교육감 하다가 저쪽 저 교원공제기금 이사장으로 갔거든요. 예. 2021년 저 9월달에 했는데요. 10월 4일 가자마자 선언을 해요. 이제 우리도 M&A 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금 가지고. 그리고 참 정말 이게 좌파들은 이미 이쪽으로 통일이 돼 있구나. 제가 그걸 그때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장하성 씨는 그 정말로 이게 뻗어치 드러나는, 왜냐하면 책이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저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전부 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건 분명히 혁명 기획서였고 그 책 따라 김경수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하성이도 함께 좀 이제 감사원 감사 청구할 때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융감독원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상소를 했을 때 그쪽으로도 하나 갔는데 답신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직접 이제 좀 찾아가서 이런 내용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청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단체 장님들께서 조금 연합을 해주면 직접 이현복 씨를 만날 수 있죠.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현복 씨가 상고 출신 아닙니까? 그건 이제 상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고의 상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저 이현복 씨 그 근데 획득을 뭐 보면은요. 상고 출신인데 그거 모를까요? 일반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사모펀드 잡을 때는 그 공모 행위를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관적인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가 가서 좀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 요청을 할 거고요. 47번의 M&A 일어난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자, 이 법 통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습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그만. 우리 저 최한일 회계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주 제가 오늘 그 소개를 할 때 처음에 소개를 잘 했어야 되는데 워낙 어려운 주제라서 그한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국민연금을 지금 연금 뭐 계획 이런 거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통째로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지금 오늘 국민들이 이거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완전히 사회주의로 넘어갔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르죠. 지난번에 우리 권춘식 교수 모셔다가 얘기 들어보고, 지난번에 또 우리 방산협 회장 그 다음에 조세 회장 이런 분들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전문가들 모셔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일 오늘 위험한 교육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제가 볼 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죽어라 건설이나 봤자 빨대 잘 꼽아가지고 땡겨버리면은 다 뺏긴다는 겁니다. 이재용이 왜 감옥 집어넣어놓고 죽으라고 그냥 그거 하고 지금까지 재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우리도 이 정도 들으니까 너무 전문가지. 저는 저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저런 것이 망하는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거였어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그 저는 회사를 큰 걸 한번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있는데 이 나라 다 뺏기는 겁니다. 삼성 뺏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삼성 중국에 넘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다가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찔할 뻔했다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국가 경영권을 가지고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뺏기는 거면 대한항공 뺏기죠. 다 뺏깁니다. 김대중이 뭐 IMF 극복했다고 예나발하고 있네. 우리 국부 다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안 팔아먹었으면 지금 우리 큰 소리 칠 겁니다. 야, 참 하도 어려워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경제학자 모셔다요 김진식 교수 모셔다 쉽게 들으니까 그리고 요새 일본이 정말 그러고 난 뒤에 일본을 알아보니까 야 일본은 큰일 났더라고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망하게 돼 있고 진짜 건물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게 일본이더라고요. 미국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나마 그런데 저런 다 먹어놓고 제가 저 정권 목사님 몇 번 얘기 드렸어요. 문재인이 우리나라 다 김정은이 우리나라 다 먹어놓고 소화를 못했다 했는데 소화도 되는 중이었다고요. 지금 거의 맞죠? 그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런 얘기 듣는 거는 참 굉장히 여기 뭐 대부분 이제 좀 해본 분들이 많이 앉아 있고 조용호 장군 같은 경우는 직접 이거 펀드 운영 개입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내용, 이야, 우리 전부 좀 공부 좀 더 합시다.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뭐 고소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우리 저 차관님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오셔가지고 누구 만나고 전문가 데려가서 만나서 조지고 그 다음에 나라 TV 방송에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국민을 좀 더 쉽게 한번 깨쳐봅시다. 쉽게. 이게 너무 어려워. 지금 우리 들으니까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저런 거에서 전쟁으로 뺏겨는 거다가 얼마나 쉽습니까? 전쟁 뒤지로 해봐야 뭐 합니까? 이렇게 뺏어가면 되는데 장한성이 같은 투입해가지고 다 바꿔놨던 헌법에 지금 절대 우리는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기금 국가 그 기금이 소유권을 의결하는 걸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놈들이 밑에 법을 고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건 세계적인 기업이 될 뻔했는데 지금 거의 망했죠. 그거는 막 굉장한 기업이었습니다. SF도 지금 그 꼴입니까? 그리 이게 참 있나? 속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장하성 있잖아요. 장하성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대사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렇게 해놓고서 재산 모두를 삼성을 좋은 기업들을 중국한테 넘치고 자기는 평생 중국 가서 살든지 어디 가서 살든지 자기 빨리 공산주의로다가 하겠다는 것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다 그 국가 안보 이상으로 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우리 회계사 같은 이런 지금 우리 지금 사랑제일교회에 섬기시는 또 성도시고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까? 저희 와이프는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네. 저는 온누리교회. 네, 온누리교회 나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에 나가서 우리 저 유튜브 방송에 우리 너하라오기 나가서 이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차관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뭘 연구하냐면 우리 조직 개편을 지금 이제 그 집행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 국가 기관처럼 다시 재편성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재편성을 좀 우리 조직위원장 어디 도망갔어? 금방 여기 있었는데. 금방 하셨어요. 경제분과
그다음에 뭐 이런 저 법률 본과 이런 식으로 분과를 다시 저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 학자들을 모아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광장에 외치는 게 지금 벌써 8년째입니다. 8년째 외치고 있지만은 이 뒷받침되는 이게 없으면은 할 일이라는 건 확실히 지금 요새 깨닫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했고 200석만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안 찹니까? 저놈들 왜 허허허 웃고 다음 정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경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 우파 손에 없어요. 맞아요. 좋은 계획입니다. 전부 저 새끼들이 다 갖고 있는데 지하 경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허허웃고 경제민주화, 이야 쏟기 좋은 용어 아닙니까? 아이고.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안보 문제 가지고 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먹고 사는 경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강의하는 거를 아마 잘 못 알아들은 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YS 정부에서 IMF가 오는 것도 봤고 또 그것이 왜 왔는가 그리고 또 DJ 정부에서 대우를 무너뜨리는 거 대우를 그건 강제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손실이 왔는가 이것도 이제 보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YS 때는 현대하고 아주 격이 져가지고 현대를 무너뜨리려고 YS 때는 현대는 국가의 은행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빌렸어요. 그래도 현대는 원체 크니까 유지가 됐다 이게. 현대 건설 하나 넘어가고 그래도 유지가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좌파 정부에서 안보 뭐 이런 거만 이제 무너뜨리는 줄 알았는데 이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는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이렇게 해서 우리와 연대를 해가지고 이걸 자꾸 싸워가지고 이것을 원상 회복을 시켜놓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이 중요한 기업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기업 이런 사람들 한 100명씩 데리고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원팀이 됐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토의를 할 때 이 안보 문제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제 문제 이것을 상당히 비중을 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 우리 저 교수님 아까 박수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 유관모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거는 가까워지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유효한 혁신위를 만들어도 이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 부정선거를 막는데 우리가 외치기만 해도 안 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안보단체도 해서 논리로 해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한번 크게 집회를 해가지고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 아주 가서 그냥 한번 뺨 쏴서 혼을 내는 이런 집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로테하게 그냥 거기 엎드려 있지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큰 과제니까 우리 김수열을 포함한 해서 우리가 한번 크게 계획을 발전시켜보자.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생각한 건데 좀 용어를 우리 금 교수도 그렇고 두 분 다 아주 우리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중학생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만들어야 됩니다. 펀드니 뭐니 이런 용어 많이 쓰면 안 되고 국가기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아주 쉬운 용어를 해가지고 좀 해서 우리가 방송을 지금 우리 안보 시민단체가 언제든지 화요일 월화 그다음 수 3일 이 어간이든 하여튼 일주일 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언제든지 제가 요청하면은 1시간 이상 줍니다.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차관님 안 한다고 자꾸 막 이러시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좀 구성이 좀 더 돼가지고 우리가 이 투쟁하는 이거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고 지난번에 권거수가 강의하고 난 뒤에 일본이 왜 돌이킬 수 없느냐 보니까 이놈들이 참 저거가 발로 찼더라고. 저거가 일본이 정말 공짜로 주워가지고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보다가 수백 배의 이득을 차지해가지고 지금 강대국 다 돼가지고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대국들이 야 일본 놔뒀다 큰일 나겠다 포라자 합의해서 그걸 총리인가 재무 실무 장관이 가가지고 그걸 하고 국민들한테 애국했다고 자랑했는데 사실은 자기 목줄을 자기가 스스로 자른 일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주권을 그것도 아주 흔쾌히 합의해주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아베가 완전히 결정적으로 나라를 망쳐서 이거는 일본은 이제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되는 좀 지나면은 일본이 우리를 바라보려면 멀리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지금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이런 독소 저놈들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국민들한테 깨우치기만 하면은 그리고 반발을 우리가 세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좌포 물러나라 간첩 잡으라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듣는데 이런 거는 지금 속으로 다 먹히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야 우리 정말 자유민주 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방송하자 그러면은 다 작살나게 연구해가지고 와서 1시간 전이든 차관님 앉아가지고 리허설 한 다음에 딱 나가서 정말 방송을 계속 좀 할 생각인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라 TV에서도 안보 문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전에 이제 우리 토요일 날도 요전에 한 번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하신 그렇죠. 최원님도 쉽게. 중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근데 해야죠. 저런 분들한테 한 10분 드려야 돼. 이걸 경제 문제를 5분 해 이거 안 된다고. 토요일 날 할 때 한 10분 드려가지고 쉽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동계는 지금 연사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A, B, C조로 나눠가지고 A조, B조, C조 이렇게 해가지고 재편을 하고 있는데 워낙 또 주제들이 종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사를 재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런 의도하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연구는 해가 다 됐는데 막상 시행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다 연사 한 분 한 분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최근에 연사들을 발굴해가 시켜보니까 또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안보 특허를 끝내고